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국대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월드컵 예선의 좀 마지막 단계예요. 이번 11월 월드컵 예선 A매치를 통해서 월드컵에 이제 직행하는 국가들이 가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플레이오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매번 이런 식으로 오늘 펼쳐질 경기들에 대한 뭐 기본 정보 같은 걸 뭐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지난 뭐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쭉 한 대부분의 나라는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습니다. 당연히 뭐 순수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유럽을 총 4개 티어로 나눠서 A, B, C, D 티어, 네이션스 리그처럼 나눠가지고 위에 있을수록 그리고 왼쪽에 있을수록 가장 강한 팀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어떤 팀들이 순위가 올라갔고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도 표기를 해두고 있어요. 포르투갈 약간 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잉글랜드는 뭐 진출을 확정 지어가지고 뭐 올린다든지, 크로아티아도 약팀을 학살하는 면모가 별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원래는 A에 있다가 B로 내렸고요. 북아일랜드의 성장세가 많이 보이는 점이나, 반대로 스웨덴은 뭐 실망스러웠다든지, 또 핀란드처럼 B에서 C로 내려간 나라도 있고요. 원래는 여기 이제 페루 제도부터, 여기 원래 키프로스도 있었는데 저는 아예 여기까지 올려버렸습니다. 키프로스, 페루제도, 아르메니아 이런 유럽의 소국들은 대체로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한 급 낫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만은 요즘에 키프로스는 강팀한테도 꽤나 역량을 발휘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D티어에는 유럽의 뭐 최약체들, 그 중에서 저는 리히텐슈타인이 현재 가장 약하다고 보는데, 얘네들조차 이 몰도바, 몰타, 뭐 이라인이랑 살짝 뭐 차이가 있는 정도, 이런 것까지 나눠가지고 좀 데이터베이스 삼고 있는데요. 이번 국대 주간에는 예선이 뭐 한두 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메니아 대 헝가리인데요. 일단 아르메니아는 홈발은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한테도 홈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였는데, 아무래도 헝가리가 좀 더 체급은 위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로도 몇 번 나가고 이러면서 좋은 면만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지난 이제 미키타리안의 은퇴 이후로는 상당히 좀 오락가락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은 괜찮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뭐 아일랜드한테 잘 버틴 거라든지 오히려 또 홈에서는 뭐 잡아봤다거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이 조에서 포르투갈이 독주를 하는 가운데 헝가리가 추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확실한 승리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냐, 사실 그런 인식은 조금 모자란 편입니다. 공격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소보슬라이의 발끝 한방, 세트피스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좀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같으면 헝가리가 언더 맛집인데 지금 이번 예선에서 점수가 꽤나 많이 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도 언더도 무서워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뭐 언더라든지 뭐 무승부? 헝가리가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렇게까지 뭐 신뢰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햄무도 괜찮지만은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맞대결상으로도 여태 이겼던 게 전부 다 홈에서였더라고요. 다음은 아제르바이잔 대 아이슬란드인데, 산투스 감독 체제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제대로 망했습니다. 지옥의 바쿠 원정, 이런 원정끼리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번 10월달에는 전부 우크라이나나 프랑스 원정 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아이슬란드를 잡거나 해야지 최종전 각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조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탈락이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사실은 아이슬란드가 명확히 더 잘해온 것도 있고, 이 아이슬란드는 저는 이제 홈발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공격력이 확실하고 한창 이제 좀 애매할 때보다는 길피 시그루드손이 이제 성매매 때문에 나락을 가 있던 그 시기보다는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 에이스인 그비드민손의 등장이 좀 커 보이고, 저는 지난번 우크라이나와의 경기 때도 사실은 뭐 중거리 슛이 너무 잘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아쉬움을 좀 표하긴 했었어요. 직전 경기 뭐 프랑스랑 홈에서 비기는 등 저는 원정일지라도 아이슬란드가 위급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마해는 사실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저라면은 뭐 햄무나 승리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아제르바이잔 5대 0으로 두드러 패스여가지고 마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시각은 있어요. 다음은 노르웨이 대 에스토니아입니다. 이제 노르웨이는 29득점 3실점, 예선에서 그냥 학살 원탑이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개패고 몰도바도 개패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탈리아도 한번 3대 0으로 이기고. 근데 이 뉴질랜드전은 그냥 애들을 많이 뺐었습니다.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에스토니아는 약팀입니다. 이렇게 뭐 중간에 한번 뭐 몰도바를 잡은 적 있지만은 대체로 패배가 많다. 발트 3국 중에서도 저는 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 조 상황도 노르웨이가 6전 전승이지만 이탈리아가 따라붙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이 또 이탈리아와의 맞대결이 있거든요. 혹시나 뭐 거기서 뭐 진다면은 이런 큰 골득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 있긴 하지만은, 혹시나 만약 에스토니아한테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고 마지막 이탈리아한테 진다? 그러면은 순위가 뒤바뀌거든요. 확실히 패나야 된다. 점수도 많이 뽑을수록 좋다. 심지어 이제 웨데고르가 부상 중인데, 지난 이제 9월부터는 웨데고르가 그 이후로 A매치에서 딱 이제 90분에 교체돼가지고 필드를 뭐 한 3분 정도밖에 안 밟았어요. 그 와중에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노르웨이의 대승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게임이지 싶습니다. 그래도 에스토니아가 이런 몰도바보다는 좀 더 학살을 덜 당하긴 하는데,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로 보이기는 하네요.
지난번에 에스토니아 원정 갔을 때 그때는 1대0으로 겨우 이겼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뭐 거시기 하지만은 이탈리아를 확실히 따돌리려면 여기서 대승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안도라 대 알바니아인데요. 밑바닥 안도라. 근데 상대가 알바니아예요. 과연 확실하게 짚밟을 수 있느냐. 여기 조상황이 일단 안도라는 뭐 밑바닥입니다. 승점 한 점을 가져가긴 했지만은 이미 뭐 탈락은 확정인 셈이고 실점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어요. 7경기 동안 15실점이니까. 또 직전 경기 세르비아한테는 홈에서 한 점을 뽑기도 하고요. 알바니아는 그리고 지금 세르비아한테 승점 1점 앞선 2위로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세르비아와의 맞대결 특히 원정 가가지고 이겨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앙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알바니아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세르비아와의 홈 경기일 거예요. 거기서 어쨌든 뭐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 세르비아가 잉글랜드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승점을 드랍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안도라를 잡기는 해야 된다. 근데 과연 또 이제 알바니아의 공격력이 또 의심되기 때문에 지금 6경기 동안 6득점 3실점 굉장히 짬물 축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안도라가 뭐 인구 8만 정도의 약소국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이제 알바니아의 학살력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이션스 리그가 생긴 이후에도 보면은 안도라 원정 갖고 뭐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긴 적도 있었고 홈에서는 뭐 비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좋은 경과들을 잘 들고 가긴 했는데 어쨌든 알바니아의 이런 동기부여가 큰 거는 맞기 때문에 저는 알바니아가 승리 정도는 할 거라고 보여요. 무승부보다는 그냥 승리는 받고 가고 저는 뭐 승리는 받고 가고 배당이 참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승리는 받고 가고 뭐 1마인이나 1햄무 이런 배당이 더 나오는 쪽으로 살펴야 된다고 보입니다. 언더도 말이 안 되진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잉글랜드 대 세르비아인데 잉글랜드는 이제 유럽에서 유일하게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팀입니다.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네이션스 리그 토너먼트를 하는 동안 잉글랜드는 못 올라가가지고 그냥 월드컵 예선을 했거든요. 거기서 잘 이겼습니다. 또 이제 세르비아는 직전 홈에서 알바니아한테 진 것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직전 경기 또 이제 안도라를 확실히 대승으로 잡아가지고 알바니아한테 이런 골득실이라도 우위를 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해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저번에 세르비아가 또 홈에서 잉글랜드한테 뭐 세트피스 포함 5대0으로 그냥 개발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미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힘은 좀 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뭐 멤버들도 잘 데리고 오기도 하고 세르비아는 이 경기를 못 이기면 풀업이 어려워지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잉글랜드 입장에서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합을 맞추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주전들을 아주 막 싹 다 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잉글랜드의 홈이기도 하니까 사실 최근에는 뭐 이제 웸블리는 아니었더라고 할지라도 노팅엄에서 친선전에 세네라한테 막 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전에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리스한테 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때보다 최근에는 좀 더 굳건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잉글랜드가. 저는 세르비아가 어떻게 해보기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잉글랜드를 좋게 보고, 잉글랜드 멤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고배당을 본다면은 뭐 햄무 정도? 얌전하게만 보고 싶어요. 그 다음 프랑스 대 우크라이나입니다. 프랑스는 이 경기를 이기면은 본선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도 얘네 같은 조였었는데, 그때도 이제 2번이나 비겼어요. 별로 우크라이나한테 좋은 기억은 많이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기고 그랬었는데 2013년에는 또 이제 한번 뭐 진 적이 있기도 했었고 마냥 편하진 않아요. 프랑스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대급 선수들의 클럽 폼이 나쁘진 않은데 지난번에는 이제 은바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잘 이기긴 이겼었고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 상으로는 은바페 말고는 사실 폼이 좋을 만한 선수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바르콜라 정도? 그리고 중원에도 부상자가 좀 많이 있다. 이번에 뭐 추아멘이라든지 라비오, 귀행주지 이런 애들 많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코네도 지난 시즌 로마에서는 참 잘했는데 올 시즌은 뭔가 그때만큼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또 칸테를 소집을 또 할 정도다. 여전히 뭐 수비진은 뭐 두텁습니다만은 여기도 사우디로 또나 뭐 테오가 또 소집이 됐다든지 뭔가 막 프랑스가 아주 맛있어 보이진 않은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 홈이기도 하고 프랑스가 뭐 질그림은 안 보이는데 배당 대비 뭔가 핸승으로 쉽게 보기에는 약간 좀 꺼름칙한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10월 달에는 좀 이제 오바 게임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바 생각도 조금은 나는데 어쨌든 맛이 있진 않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아일랜드 대 포르투갈입니다. 제가 포르투갈이 얘네가 네이션스 리그를 우승한 팀인데도 요즘에 은근히 좀 고전하는 게 꽤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똥주승들이 많았고 헝가리랑은 비기까지 썼습니다. 뭔가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터지지 않고 있는 거. 지난번에는 사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공격적인 윙백 칸셀루가 뭐 소집이 안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시 뽑혔더라고요. 지난번 아일랜드와의 대결에서는 뭐 PK도 아일랜드가 막아내고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죽었었어요. 그래서 막 홈이라고 해서 아일랜드가 딱히 뭐 포르투갈한테 비빌리는 만무한 것 같고 솔직히 아일랜드 요즘에 하는 꼬라지 보면은
저는 포르투갈한테 막 1햄무로 비비는 그림보다도 그냥 포르투갈의 무난한 승리 1마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양보한다면 2햄무까지도 볼 수 있고 저는 한 점 차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는 받고 1마일이나 2햄무 배당을 노린다면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몰도바 대 이탈리아인데요. 몰도바는 아까 봤던 그 노르웨이 조에서 두드러 맞는 역할이었습니다. 6경기 동안 4득점 26실점이었어요. 여기에는 노르웨이한테 11대1로 개털린 경기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이스라엘한테 4대0으로 털린다던가 그나마 이탈리아한테는 2대0으로 덜 맞은 편이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몰도바가 그래도 인구도 거의 뭐 200만 가까이 되고 유럽의 약소국들 중에선 약간 좀 잘하는 느낌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많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노르웨이랑 마지막 경기를 남두고 있고 몰도바는 쉬운 상대잖아요. 무조건 오늘 경기 다득점을 해가지고 이 노르웨이와의 골득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근데 16점 차는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줄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다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는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 사실 이탈리아가 뭐 수비보다도 공격이나 중원 멤버들이 괜찮은 편이어서 다득점을 노릴 법은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킨이 없다거나 이번에 뭐 키에서도 소집 거부에 뭐 전방자원이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은 얌전한 행승? 뭐 2마인 3마인 이런 것까지는 저는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홈에서도 2대0으로 뭔가 시원시원하게 패진 못했는데 그때도 사실 찬스는 좀 많았던 편이긴 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이탈리아 팬인지라 응원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뭐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맞대결로는 옛날에는 뭐 한 점 차 게임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마해는 얼추 한 편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친선전들인데 당연히 친선전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은 다음 경기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동기부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리투아니아는 이미 예선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은 혹시 이탈리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동기부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에 베스트 멤버로 투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요즘 리투아니아도 발트 3국에서도 가장 잘하는 나라고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격은 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그런 것과는 달리 A매치에서의 실적 자체가 이렇습니다. 지금 15경기 동안 3무 1패 중이어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아마 이 경기에 힘을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리투아니아 이런 뭐 기록이 많이 의심돼가지고 저는 그냥 고배당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편히 보기에도 얘네가 베스트 멤버를 쓸 리가 없다. 또 리투아니아가 홈인 것도 있다. 그런 면들 때문에 그냥 뭐 무승부나 햄무 같은 고배당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매치예요. 한 점 차로 갈릴 가능성?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더 윗급이기는 하겠죠. 근데 홈이라면은 무승부도 말이 안 되진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여지껏 양팀이 예선 단계에서는 좀 오바 느낌들이 있었는데 친선전이라 멤버도 그렇고 언더오버를 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북마케도니아 대 라트비아입니다. 자, 북마케도니아는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웨일즈한테 3점 앞서고 벨기에한테 1점이 밀리는 중이라 가지고 플레이오프라도 가려면 다음 이제 웨일즈 원정에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주전을 쓸 리가 없다. 오늘 상대하는 라트비아도 이미 탈락 확정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저는 북마케도니아가 더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뭐 친선전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역사상 맞대결로도 여태까지 그래도 뭐 전승이긴 했던 점들 저는 몇 번 라트비아 경기를 몇 번 봤는데 축구 진짜 못하거든요. 뻣뻣합니다 그냥. 그래도 마케도니아는 이런 유고슬라비아 같이 축구 잘하는 동유럽의 기운들 그런 건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괜찮은 선수들이 더러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역시나 좀 고배당으로 보고 싶은데 마케도니아가 이기는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힘을 너무 뺀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많이 이겼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에서도 북마케도니아가 이 위치에 있을 만큼 경쟁력이 아주 없지도 않아요. 저는 일단은 뭐 북마케도니아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홈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대 에콰도르 경기도 있는데요. 사실 에콰도르가 이제 무패 행진을 달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캐나다의 홈 토론토에서 열리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기후까지 살핍니다. 자, 경기가 펼쳐지는 이제 현재 날씨로 뭐 13일 7시쯤일 거예요. 온도가 뭐 한 4도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체감 기온은 0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에콰도르도 약간 고산지대라서 지금 기온은 뭐 한 10도 정도는 찍혀요. 좀 약간 추운 편인데 확실히 토론토는 에콰도르랑은 차원이 다른 기후긴 할 거다. 그래서 약간 뭐 기후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토론토의 밴쿠버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밴쿠버에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때 원정팀이 아마 멕시코였나? 하여튼 뭐 남미 쪽인가 그랬는데 좀 날씨 좀 따뜻한 지방의 그런 나라였는데 밴쿠버 원정 가가지고 개 두드러 맞고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에콰도르가 지금 A매치 13경기 동안 5승 8무 뭐 마지막 패도 이렇게 브라질의 홈
남미에선 브라질 홈은 그냥 거의 뭐 무적급입니다. 그리고 코파에서 아르헨티나한테 뭐 연장 가가지고 석패했던 것 이런 것들 보면은 에콰도르가 고배 당복이 참 좋거든요. 이길 때도 꼬박꼬박 뭐 한 점 차로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있고 이런 고배당 맛집이라서 저는 오늘도 에콰도르의 무승부 같은 것들은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과연 이 토론토 가가지고 이 추울 때 얼마나 고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에콰도르 황금 세대에다가 여태까지 실적 자체는 훨씬 더 낫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싶기는 해도 무승부 정도는 또 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현재 뭐 유럽 예선에서 조별 상황에 따른 뭐 동기부여라든지 그 전에 보였던 A매치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뭐 친선전의 특성들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A매치 주간 열심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